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민수와 아내 강주은, 피해자인 상대 운전자, 당시 사고 목격자, 수사경찰관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특히 이날 공판은 일반인 피해자가 공개 재판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 최민수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검찰 측의 요구에 비공개로 진행됐고,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근거로 차표 시설을 한 채 신문이 진행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와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민수는 지난 1차 공판에서부터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증인으로 참석한 수사경찰관은 재판부와 함께 당시 수사 기록을 확인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최민수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술을 하라고 말했다며 사고 당일 영상 확인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고 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차량이 앞지른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사는 증인이 블랙박스 SD카드를 뺀 것이 맞냐고 질문했고 수사경찰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경찰관은 피해자 진술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돼 있지 않았다. 최대한 모든 영상을 확인했는데 사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후 피해자 차량이 급히 막아서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 했다고 말하기도. 그러면서 경찰관은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주차장에 들어가려 차선을 돌리려고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 할 수 없었다고 했다며 영상을 봤을 때 접촉사고로 보이진 않았다. 그렇게 말했더니 최민수가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걸로 기억한다. 피해 차량은 확인했고 피고인 차량은 확인 못했다. 영상을 봤을 때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기보다 차선을 물고 오른쪽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사고 목격자로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가 출석했다. 목격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차에 관심이 많아서 차량만 보고 지나가다가 뒤에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내 부하 직원인 것을 확인했다며 아우디는 횡단보도 위에 서 있었고 앞에 루미콘 차가 있었다. 실제 두 차량은 거의 접촉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부하 직원 피해자는 나에게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쌍욕을 들었다. 손가락 욕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가 최민수가 욕설을 하는 상황을 직접 보진 못했다고 얘기했다. 최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했다. 피고인 증인 신문에서 최민수는 고소인의 차량이 2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냐라는 질문에 상대가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보복성이 있었다면 주차장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겠냐. 이성을 놓을 정도가 아니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며 방향 지시동을 켜지 않고 앞에 가던 고소인의 차량에 의해 급정차를 한 건 확실하다고 호소하기도. 이어 욕설에 대해서는 미국식 손가락 욕을 한 건 한 번이었다. 나는 그걸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에서 욕을 먹을 상황이면 욕을 들어야지요라며 손가락 욕을 했다. 상대방은 먼저 반말을 했고 다툼이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민수의 해명에도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막고 욕설을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언론 보도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렇게 3시간가량의 공판을 끝내면서 최민수는 나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무리를 일으킨 점은 사과드린다며 보복운전이란 프레임 안에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추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보복운전이 아니었다. 접촉을 느끼고 대화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억울한 상황에서 많은 걸 감내해야 하겠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사과하고 웃으며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시간적
정신적으로 낭비하게 돼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최민수의 선고 기일은 9월 4일로 정해졌다. 첨예하게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 대해 많은 이목이 쏠린다. 보복운전 최민수, 징역구형 이유? 심장병 아들 최유성 장애 부인 강주은 담배? 나의 국적 집안 가족사. 보복운전 최민수의 징역 1년 구형 욕설한 것 후회안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9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아내 강주은 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판 직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 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최 씨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라디오스타 강주은 남편 최민수 시험해보려 담배 피는 신용한 적 있어. 강주은이 남편 최민수를 시험하기 위해 담배 피는 신용을 했던 일화를 공개해 시옷뿐이다. 4월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이 출연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날 강주은은 최민수에 대해 어느 누구한테도 권하고 싶지 않은 재료인데 저에게는 이런 재료가 왔다라며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남편을 만나 변했다. 원래 계획대로 살아나갔다면 오늘의 제가 될 수 없었다. 굉장히 그릇이 커졌고 도 닦는 기본으로 살았다고 설명했다. 강주은은 결혼 초 10년은 자신이 최민수에게 맞추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여자로서 딜레마가 온 시기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강주은은 어떤 가게에 가서 담배를 샀다. 이 남자가 나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라며 남편 옆에서 담배를 잡았다. 남편이 놀래서 쳐다보길래 무슨 문제 있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니 그냥 보는 거였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너무 뭉클했다. 많이 놀랐을 텐데 안 놀란 척하고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이 고맙게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상이몽이 강주은 다이빙 중단 선언에 최민수 달콤 민수잇 번신. 동상이몽이 최민수가 다이빙 중단 선언을 한 강주은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에서는 최민수 강주은 부부가 사이판에서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최대 수심 23m에 달하는 세계 3대 다이빙의 성지인 구로토로 향했다. 강주은은 이동 내내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강사 자격증까지 있는 최민수는 여유로웠습니다. 강주은은 거친 파도와 어두컴컴한 동굴 앞에서 불안해했지만 최민수를 믿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두 사람이 잠수를 준비한 가운데 강주은이 생각보다 깊은 수심에 몸이 굳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민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강주은에게 용기를 줬고 결국 두 사람은 다이빙에 성공했습니다. 1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에서는 오랜만에 다시 촬영에 참여한 강주은, 최민수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서장훈은 강주은에게 지난 2월 출연할 때만 해도 결혼 25주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얼굴을 못 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주호는 참 이상하다며 우연히 그런 건지 인연이 그런 건지 모르겠다. 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구라는 최민수 씨 옆에서 강주훈 씨가 늘 보필을 해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전했고, 강주훈 역시 맞다. 나는 안전장치처럼 산다고 답했습니다. 최민수 보복운전 피해자 산에서 왜 왔냐고 안 했다. 최민수 거짓말의 2차 피해.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남편 B씨는 전화통화에서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냥 가려 했다거나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심한 말을 했다며, 최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사고를 냈고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여의도 공작아파트 인근 여의도로 7길에서 A씨가 최씨 차량에 앞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 길은 2차선으로 이루어진 일방통행으로 차들이 한 대씩 주정차돼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를 통해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두차가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 서울 남부지검은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최민수가 현재 SBS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의 출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동상이몽이 측은 같은 날 최민수와 강주훈 부부의 예고편을 내보내는 등 대대적 홍보를 했지만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현재 최민수와 상황을 파악 중이다. SBS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현재는 상황을 파악 중이다.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으나 하차 등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수 장난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법적으로 시시비비 가리겠다고 하네요. 동상이몽 이 측에서 확인 중이라고 하네요. 이날 최민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양세형에게 내가 전신 마취를 14회 했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적도 있다. 그게 중학교 2학년 때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민수는 너는 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조금만 무리를 하면 길에서 기절을 했다. 중학생의 나이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일이니까. 나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내 방법은 몸이 아픈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덕분에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소중했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이었다며 흔한 일이다. 죽음 따위 나만 경험하지 못했을 뿐. 사람들은 다들 한 번씩 경험하고 갔다. 한 번이니까 소중한 것이다. 사람의 역사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호동이 집사부 일체 새로운 사부 최민수를 소개하는 힌트 요정으로 등장한 가운데 이승기에게 손예진이 그렇게 좋았냐고 물었습니다. 13일 방송된 SBS 집사부 일체에서는 새로운 사부를 소개하기 위해 목소리로 등장한 강호동이 손예진을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힌트 요정 강호동은 누구세요? 라며 숨을 헐떡여 멤버들을 당황케 했다. 놀란 멤버들에게 강호동은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한다.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힘들다고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이날 강호동은 사실 집인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고백해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새로운 사부에 대해 강호동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이라며 영혼 자체가 영원한 피터팬이다. 시계가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고 전하며 드라마 모래시계가 대표작인 최민수가 등장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멤버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라면 촬영을 거부하겠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TVN 김무명을 찾아라 1회 추리 설계자로 배우 최민수가 나선다고 합니다. 18일 첫 방송되는 김무명을 찾아라는 특정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무명 배우를 찾아내는 잠입추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인기 스타가 아끼는 무명 배우들에게 방송 출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추리 설계자로 나서고 함께 등장하는 무명 배우들을 일명 김무명이라 칭한다. 추리 설계자인 인기 스타는 김무명을 숨기고 김무명은 특정 장소에 소속된 사람처럼 완벽한 연기. 정규 편성 첫 회 추리 설계자로 최민수가 등장해 묵직한 카리스마와 남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최민수는 수족관을 배경으로 연예인 추리단 정형돈, 이상민, 정진훈, 틴딘과 무명배우 김무명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날카로운 추리 대결을 펼친다. 특히 최민수는 김무명을 찾아라 추석 특집 방송 당시 인상 깊게 봤다고 전하며 출연에 흔쾌히 응했다는 후문입니다. 녹화 당시 최민수의 열정에 김무명과 연예인 추리단의 한판 대결이 한층 더 치열했다는 제작진의 전원이 본 방송을 향한 기대감을 더한다. 과연 최민수와 김무명은 예리한 촉을 자랑하는 연예인 추리단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오는 18일 오후 7시 40분 방송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유성은 낯선 생활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제작진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그는 결국 병원에서 휴식을 취한 뒤 합류했다. 최민수는 최수종과 사실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며 최수종에게 방송국과 한강 둔치에서 맞고 내가 맞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며 무릎 꿇고 빌었다는 소문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